자, 두 번째 시간, 지구온난화에 대한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앞서 첫 시간에서 IPCC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IPCC는 잘 아시다시피 유엔 산하의 각 나라별 협력체입니다. 나라별 협력체인데 이 주된 목적이 뭐냐면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을 평가하기 위해서 설립됐어요. 이 설립 연도는 여기 지금 1988년에 설립이 됐고, 이 IPCC는 그래서 이 기후변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각 나라들이 주의를 기울이자, 관심을 갖고 이것에 대해서 협력해 나가자라는 취지에서 설립이 된 것이고, 1988년도에 이렇게 설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기구는 정부가 지난 온난화 관련 정책을 입안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과학적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퍼런스 자체가 바로 지구 온난화 정책과 관련해서 그런 정책을 입안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자료 그리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그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IPCC가 88년에 설립되어서 첫 번째로 보고서를 발표한 것이 바로 1992년에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는 6차 보고서예요. 이 6차 보고서에서는 총 4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첫 번째로 기후변화의 배경에 해당하는 물리학을 다루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기후변화의 영향과 해결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지구온난화 이렇게 검색하면 BBC에 이 내용이 나오니까 그 내용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 IPCC의 보고서를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기후변화의 배경이 물리학적으로 이거 분석해 놓은 그런 내용이 나온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해결책을 다뤄야 되는지 이 보고서는 다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고서의 요약부는 과학자들과 195개 정부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에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승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이 보고서는 참여한 과학자들과 그리고 각국의 대표들이 이 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승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온난화가 진행되면서 이 IPCC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구온난화의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과학적으로 요약을 하고 그 영향에 대해서 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과학적으로 요약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이것을 분석을 하고 모든 자료들이 다 모아졌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간에 쭉 이루어진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인지 그걸 요약을 하고, 자, 그럼으로 인해서 이 이루어진 사건들이 어떻게 지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건지 그거에 대한 평가 분석을 이루고 있고, 또 이것이 이렇게 됨으로써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의 영향이 인류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그치지 않고 그 미칠 해결책, 앞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방치해두면 이 상황은 굉장히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악화될 수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 지구상의 삶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니까, 여기에 그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개념은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점이 나타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그 개선시킬 수 있는 해결책, 그거를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 IPCC 보고서의 플랫폼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자료들은 물론 해당하는 과학자들도 그리고 또 각국 대표 정부들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겠지만 우리 일반 사람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야 될 사항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개인별로도 이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IPCC에 대해서 단지 과학적 입장에서 자료를 제시하는 기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점이에요.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면 리처드 블랙 영국 임페리얼 컬리지 왕립학교죠. 로얄 컬리지 런던 그랜텀 연구소의 명예 연구원은 IPC 자체가 사실상 195개 정부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IPCC의 핵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이게 단지 유엔 산하기관으로서 어떤 과학자들이 모여서 연구하고 조사하는 그런 것으로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여기에 참가하고 있는 195개 정부가 바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 직접 참여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아주 독특한 기구다라는 점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죠. 바로 그냥 단순히 보고서만 만들어서 그것을 채택하고 하는 것인데 그 채택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참여했던 195개국 그 대표들이 이 보고서를 바로 보고 채택하고 그것을 승인하는 채택을 승인하기 때문에 각국의 첨예한 그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아주 중요하고 독특한 그런 기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영국의 로저 하라빈이라는 환경 전문 기자가 자, IPCC에는 과학자들의 연구를 평가하는 세계 정부 대표단이 한자리에 모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지금 방금 앞 슬라이드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단순한 그 과학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물론 당연히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모든 자료들을 정보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것이 물론 그 첫째 목적이죠. 그런데 여기 이 연구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하는 정부 대표단이 한자리에 모이게 된다는 점. 따라서 이는 모든 정부가 이 조사 결과를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조사를 신뢰하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해서 그 보고서를 채택할지 여부, 채택되면 이 보고서는 모든 정부가 이거를 신뢰하고 있고 그걸 받아들이겠다라는 의미로 평가되는 거죠. 자, IPCC의 마지막 협의가 2013년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자, 연구자들은 그 이후 기후변화에 대한 확신이 더 공고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예전에는 폭염, 지금 2년, 3년 전부터 유럽 쪽에 때 아닌 폭염이 집중되고 있었죠. 그래서 이 폭염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일어나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람 체온보다 높으면 굉장히 생명이 위험이 된다라고 그래요. 일상 기온이. 자, 그런데 이 폭염이 유럽에서는 뭐 43도, 45도 그렇게 되니까 체온보다 엄청 높은 그런 뜨거운 폭염으로 인해서 노약자들이 생명을 잃고 하는 그런 사태들이 많이 발생했었죠. 자, 이런 폭염이나 또 첫째 시간에서 계속 강조했던 내용, 호우, 그리고 또 집중 폭설 이런 것 아주 극단적인 기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폭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비나 강수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폭염을 잠재울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얘기는 비나 강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극단적인 기상현상으로 나타나고 이 극단적인 기상현상은 바로 한두 해 동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던 나타났던 기후변화로부터 기인한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 세계 각국의 그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 IPCC는 공신력 있는 유엔 산하 기관의 연구 결과이지만 그것을 언급하기를 꺼리는 것은 여기에서 탈탄소 문제,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 그 문제, 산업화로 인한 그 피해, 빈부의 격차 이런 것들이 각국이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게 이 현상이 기후변화로부터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꺼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달에 작년 6월입니다. 미국에서 발생한 열돔 현상, 즉 그 대기열에서 그 대기로 이렇게 열기가 올라가고 빠져나가야 되는데 위에서 그 기압골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열이 위에서 분산되지 않고 열이 그 안에서 돔 지붕처럼 딱 덮여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더 발열이 많이 되는 그런 열돔 현상이 기후변화가 없이는 이것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확신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IPCC에서는 지구는 점점 더워질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후 패턴 변화에 따라 가뭄도 증가합니다. 물론 열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비나 강수 또 이런 것들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눈 이런 것들이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열이 올라가고 하게 되면 이 기후변화 패턴은 이 열이 올라가면 당연히 지상에 있는 수분들이 증발하게 되니까 가뭄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특정한 지역에서 즉 북유럽에 해당하는 그래서 지지난해 뭐 독일 이쪽 그래서 서북부 독일의 유럽의 서북부 유럽 지역에서는 때 아닌 그 폭염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겪고 있었다라고 끓고 있다라는 표현까지 나타날 정도로 했었습니다. 근데 일정 지역에서는 이 폭염 현상이 나타나고 일정 지역에서는 폭우 현상이 나타나서 홍수로 인한 범람, 강의 범람 등이 참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 유럽 각국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거대한 자연현상 앞에서는 인간은 아무런 미력한 존재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뉴스 내용들을 많이 봤었죠. 그래서 이 IPCC는 심해에 흡수된 열 때문에 해수면이 수백 년 또는 수천 년 동안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논문을 연구했습니다. 자,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치인들이 지구 기온을 산업화 이전 시기 수준에서 여기 중요한 말입니다. 산업화 이전 시기 수준. 그러니까 1860년대 19세기 중후반 전 거기에서부터 1.5도 상승시까지 제한하는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을 지킨다면 최악의 재앙은 막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해수면이 상승한다라는 얘기는 얘기했던 것처럼 빙하가 녹고 이렇게 되게 되면 그 물이 해수면이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 물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것이 결국은 엘니뇨나 또는 라니냐 현상을 일으키는 그런 주 원인이 되고 있고 자 그런데 이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을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것을 깨뜨린 사람이 누구예요? 잘 아는 것처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었었죠. 그래서 가장 여기 그 문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당사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유럽 지역의 국가들과 또 미국 중에서 미국이 먼저 이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을 탈퇴를 했어요. 탈퇴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지구 환경 변화의 그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난관이 예상된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여기에서 다시
바이든 정부가 들어옴으로써 그 바이든 정부는 이 파리 기후 협약에 무조건 다시 복귀한다 해가지고 아주 그 부분은 우리가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됐는데 결국 이로 인해서 뭐 탄소 국경세, 뭐 탄소세 이런 부분들 그리고 탄소 배출 제로화 시대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 이 IPCC나 이런 환경 단체들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지구 온난화 현상을 조금이라도 억제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최악의 재앙은 막아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temperature rise since 1850.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9세기 중반 산업화 시기가 바로 19세기 1850년대 이후니까 global mean temperature change from pre-industrial levels. 자, 산업화 이전 시기의 레벨에서부터 mean temperature 평균 온도가 change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버클리어스하고 헤드 크러스트 또 ERA5, Gstamp, NOAA 자, 이 각국의 연구 기관들인데 이 연구 기관들이 이렇게 보고한 내용이에요. 자, 이 평균 기온이 0.2도 올라가면서 이 정도 올라가는 내용에서 문제는 뭐냐면 빙하면이 녹는다라는 점이에요. 자, 그런데 이 0.2도 차이에서도 빙하면이 녹아서 해수면이 높아질 수 있는데 지금 어때요? 1875년대 급격해. 이때가 산업화가 막 정점에 전 세계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시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이 1차 대전이 이루어지는 시점이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2차 대전이 일어났던 시점이에요. 그래서 경제활동이 좀 잠시 주춤했다가 여기서 전 세계적으로 세계의 경제가 규모가 커지면서부터 이런 변동의 폭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죠. 자,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수출, 무역과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다 보니까 생산량을 늘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산업화가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결국 이 모든 물자나 재원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탄소 연료를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원자재를 채굴하기 위해서 환경을 파괴하고 그런 부분들이 무차별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보면 극단적으로 이 부분에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 이거는 세계 경제의 활성화, 이것과 무역과 교역량의 증대, 이것들이 바로 이 부분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영국 리즈 대학의 기후변화 전문가 피어스 포스터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IPCC에서의 보고서는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을 것이며 우리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이러한 상황들을 야기하고 악화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이 리즈 대학의 전문가 포스터 교수가 이렇게 한 얘기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공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알다시피 선진국들, OECD 국가들이 주로 있는 것이 미국, 캐나다 포함해서 G7 국가들, 그리고 OECD 국가들. 자, 이 국가들과 개발도상국, 개발 중인 중진국에 해당하는 국가들과의 경제력의 차이로 인해서 이 경제력의 차이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낙후되어 있고 경제 규모가 작은 국가들에 있는 국민들의 삶이 너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브라질의 아마존 개발 세계의 허파라고 할 수 있는 아마존 지역, 산림 지역을 개발하는 것. 브라질이라는 국가가 자기 국土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 맘대로 하겠어.
라고 얘기한다면 사실은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이걸 막을 수는 없죠. 자, 세계적인 기후 문제와 관련해서 이 탄소 배출, 온실가스 배출을 상쇄시키는 지구에 산소를 최대한으로 공급해주고 있는 이 아마존이 사라져 나간다고 한다면, 그리고 거기에서 무차별적으로 불을 떼어서 개간지 면적을 넓혀나가고 하는 거, 브라질에서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약하기 때문에 경제 개발을 위해서라도 이거를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되겠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어느 국가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금 선진국에 해당하는 OECD 국가들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이렇게 개발도상국에 있는 국가들의 경제력을 키우기 위한 그런 노력을 막아낼 수만은 없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개발도상에 있는 그런 국가들에게 뭔가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해야 되는 내용이 되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이 파리 기후협약에서 나타나 있는 G7 서방 선진국들이 공통적으로 이 무차별한 개발을 막아내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거기까지 이렇게 결론이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점점 더 악화되고 한다라고 한다면 곧 지구는 이 온난화로 인해서 엄청난 기후 변화 현상과 여태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끔찍한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염려를 하고 하는 부분인 거죠. 자, 그래서 포스터 교수는 이어서 이 보고서는 우리가 현재 어디에 있고, 즉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을 정확히 냉철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어디를 향해 가는지에 대해서 나쁜 소식들을 많이 담고 있다. 지금 현 상황이 그만큼 극단적으로 좋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 모든 것을 포기하기에는 이르다. 즉, 희망적인 부분을 갖고 있는데, 희망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인류가 지구 기온 상승폭을 1.5도 이하로 유지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는 점. 즉,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극단적인 안 좋은 상태는 뭐냐면, 기온 상승폭이 1.5도를 넘어서는 경우가 되는 거죠. 자, 잘 알다시피 이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데 중국의 산업화로 인해서 중국의 그 경제 성장률이 엄청난 성장을 일으키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대부분이 바로 그 탄소를 배출하는 그런 산업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해마다 이제 1.5도씩 이상 기온이 상승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것은 인류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즉, 이 1.5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을 때 기후변화 영향은 심각하다고 말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구 온도는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2도까지 상승했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1.2도까지 상승했는데 이 기간이 한 200년 가까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 150년 정도 이루어져 있는 이 사이에 1.2도 상승했는데 지금 아까 그래프에서 봤던 것처럼 이 상승폭은 최근 들어서 더 급격히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1.2도까지 상승했는데 이제 그러면 1.5도까지 하려고는 0.3도 남았어요. 이 기간이 150년 동안의 1.2도가 0.3도 올라가는데 아주 극단적으로 기간이 짧아진다라고 한다면 지구에 재앙이 올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2015년 체결된 파리 기후협약은 평균 기온 상승치를 섭씨 2도씨 이하로 유지하고 섭씨 1.5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른 면에는 귀인과학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 그리고 기후변화와 극단적인 기후현상 사이에 강한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주위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인다면 극단적인 현상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강의 지금 이 끝부분 여러분들이 제 조작 미숙으로 인해서 화면이 자꾸 들쑥날쑥하게 됐는데 이해해 주시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